김정은이가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좀 관리하는 미국은 이 개성공업지구하고 금강산 재개하는 문제를 대단히 큰 문제로 생각해요.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육사부터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 카드를 꺼내들면서 비핵화의 판을 흔들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 우방국들에게까지 조금 외면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자취를 감춘 여동생 김여정은 때 아닌 와병설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다음 달이죠.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만이 풀 수 있는 암호로 해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명 850 태영호의 1급 비밀 세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 말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북한이 지금 지난 이달 초죠. 두 번의 미사일 도발을 한 직후에 지금 오게 되는 거거든요. 시기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노이 회담 이후에 지금 나타난 지금 정세 발전의 흐름을 보면 한국과 미국, 일본 이 한미일 세 개 나라가 대단히 큰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한미일? 네. 네. 엇박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이 동북아 지역에 와서 네. 일본도 방문하고 우리 한국도 방문해서 네. 이렇게 서로 달라지고 있는 행보를 다시 조율하고 네. 입장을 하나로 이제 정립해야 할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네. 한국, 미국, 일본이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북한 문제를 놓고 역할이 제각각 지금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우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 해법 문제를 놓고 네. 미국 정부는 일괄 합의 그렇죠. 단번 이행 그래서 빅딜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그것이 아니다. 네. 이 good enough 딜로 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빅딜과 good enough 딜에서 상당한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네. 단계적 이행이라고 말하는 네. 거는 미국은 빨리 단번 이행인데 우리 정부는 일정한 기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네. 북한 핵 보유국 지위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단계적으로 가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크게 보면 대단히 큰 갭과 대단히 간격이 큰 걸 보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일본입니다. 네. 일본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김정은하고 조건부 없이 만나겠다고 했는데 조건부 없이 만나겠다라는 건 납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납치 문제를 뒤에 놓고 한번 만나보자 이거고 두 번째 문제는 일본이 2003년부터 해오던 반북 인권 결의안을 공동 발기구로부터 일본이 이번에 탈퇴했습니다. 네. 납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반복 인권 결의안에서 탈퇴한다는 건 이건 처음 있는 일이고 네. 세 번째 문제는 아시겠지만은 일본 외교 청서에서 북한의 위협 문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바로 지금 현재 미북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고 남북 지금 대화 협상이 막혀 있는 이 틈을 이용해서 일본이 이 시점에서 치고 들어오겠다라는 이렇게 미국, 일본, 한국 사이에 지금 서로 엇갈린 박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시급히 조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가 교착, 남북이 대화가 중지돼 있는 이 틈을 이용해서 일본이 또 북한과 직접 해보겠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이쯤 와서 역할을 좀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역할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 시점에서 도대체 이거 북한 핵 문제에서 네. 누가 결국은 보스냐? 주도권을 쥔 사람이 누구냐? 예, 누구한테 그런 결정권이 있고 누구 말에 다 이거 행동을 조율했냐라고 네. 말하는데 제가 오늘 있은 이제 한 세미나에서 네. 명백히 이 북한 비핵화 협상이라는 배의 선장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이 세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장 역할을 인정해줘야 된다. 아. 그리고 역할을 분담하자. 네. 예,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선장으로서의 지위가 우리한테 달갑지 않대도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뭐 보면 우리 정부는 제일 처음에 중재자, 네. 그다음 운전자, 네. 촉진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정부가 선장이냐 이 배에 네. 아니면 트럼프가 선장이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 다 선장이냐 네. 모두 다 조저마다 선장이라면 이 배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공회전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위와 역할 문제를 명백히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한 계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조정하고 매듭 지어야 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 문제를 두고 다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선장 역할을 일본과 우리 정부가 인정을 하고 선언으로서 같이 한 배를 타고 가는 게 우선 해야 될 일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냉전 시기의 유럽을 보면 유럽과 이제 미국 사이의 관계에서도 보면 유럽 문제는 유럽인들이 주인입니다. 네. 그러나 항상 유럽은 나라들은 나토 동맹국 성국들은 유럽 문제에서 미국의 지도적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항상 캡틴으로 내세우고 미국의 말에 복종하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냉전 시스템을 운영해서 결국은 유럽 나라들은 유럽에서 냉전 부대를 철폐하는 데 성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한반도 이 문제 해결에서 네. 미국 대통령의 캡틴 선장 지위를 인정하고 입장을 조율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국제회의에 참가했는데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서 온 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 시점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한미일 축을 강화해야 된다는 소리를 자꾸 왜 이 서울에서 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북한, 러시아, 중국 이 세 것도 또 뭉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한반도에서 다시 냉전 구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제발 이 한국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든가 또 미국에서 한미일 축을 강화하자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곧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자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저는 이런 러시아 사람들과 중국 학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보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도 냉전 시스템이 붕괴된 건 언제나 붕괴됐냐. 네. 바로 서유럽 나라들이 대상하겠던 동유럽에서 네. 정권이 다 민주주의를 바꾼 다음에야 이게 철폐됐습니다. 그 전까지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한미일 축을 약화시키고 분열되면 결국은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고 단단히 뭉쳐야 할 때이고 거기다가 하나 더 해서 누가 선장 역할을 하고 누가 지지 역할을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해서 지금 배가 움직여야 되는 그 그렇죠. 시점이다라고 그 시점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딱 집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과 미국의 생각의 온도차가 가장 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태영호 공사가 오늘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바로 대북 제재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미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 부분은요, 미국은 호락호락하게 절대 내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선님, 심지어 오늘 이 국제회의 가셔서 미국 측 이 학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 다 아시겠지만은 북한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게 요구했습니다. 네. 북남 공동선을 빨리 리행하자. 거기서 네. 핵심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강을 빨리 재개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요구했고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문제 중에 하나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이걸 빨리 해주자 이런 문제였는데 오늘 회의에 참가했던 대다수 미국 학자들은 금강산과 개성을 연다고 해서 절대 김정은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 아하. 이걸 여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협상을 추진하는 데서 그 어떤 의미도 없다. 이런 강력한 그런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들으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미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미국 지금 국내의 강경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금강산과 개성 문제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의 지금 인식차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네요. 지금 세미나에서 국제행사장에서 미국 학자들, 전문가, 외교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신 느낌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것이 곧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이제 네. 올 수밖에 없는데 만일 그때 우리 정부가 네. 어떻게 하나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금강산과 개성공업지구 재개 문제를 밀어붙여서 이걸 받아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게 무리수가 과욕이 돼가지고 오히려 한미동맹에 더 엇박자를 낼 수 있는 결국은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그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역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게 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쪽에서는 계속 지금 아까 적당한 합의, good enough. 예. 그 딜 자체가 이거 아니에요. 웬만한 건 좀 어느 정도 좀 풀어주자는 건데 단계적으로 계속 그 해주자. 얘기를 해왔고 미국은 절대 안 된다는 기조이고 예. 굉장히 이번에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게 또 이견 차이만 확인할 가능성도 만약 이번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에 또다시 이제 의견 대립으로 네. 뭐 그것이 공식 나타나게 않지만 실질적인 대화에서 의견 차이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이거 북한 비핵화 협상은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선장의 지위를 깔끔하게 주자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 비핵화 문제의 어떤 주도권을 당분간은 좀 트럼프에게 모든 걸 맡기고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 어떤 외교 인사들, 측근들을 같이 대동해서 올까요? 뭐 폼페이오는 당연히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비건도요. 그런데 과연 볼턴도 대동을 할 수 있을지 워낙 강경파라서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미국 내부 분위기를 보면 미국 언론이랑 보면 네. 최근에 미 백악관 내부에서 볼튼의 영향력과 입김이 대단히 강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자기 결심대로 처리하는 것 같지만 네. 실제 내막적으로는 볼튼의 주장을 상당히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볼튼을 데리고 방한한다. 네. 이것은 결국은 볼튼의 우중을 반영해서 미국의 생각을 우리 정부에 강력히 내리먹이는 이런 방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볼튼이 트럼프의 일행에 합류하느냐, 네. 아니면 합류하지 않느냐. 네. 이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대단히 이제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6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그리고 이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가 또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볼턴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예. 볼턴이 동행했다라는 거는 미국의 지금 대화 강경한- 흐름이 어느 쪽으로 그렇죠. 트럼프가 가려고 하는가 명백히 보여주는 겁니다. 볼턴이 동반을 하게 되면은 거의 뭐 우리 정부의 입장은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김정은 얘기를 또 해봐야죠. 우리 전문가시니까요.
김정은이 지금 자존심을 좀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고 블로그에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정은 위원장. 5월 4일과 9일에 이른바 석과 쏘기 전략으로 저강도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이후에 그리고 또 러시아 방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쏜 거다. 네. 어떤 논리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방문하고 왔을 때 일반적으로 언론이 김정은과 푸틴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현 네. 흐름을 고착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 김정은이가 한동안은 좀 자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랬죠.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네. 오자마자 결국은 김정은은 미사일을 거둬 2번 이제 발사는 이런 걸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북한 내부의 상황을 상당히 이제 깊이 좀 심층 분석해 보니까 현재 북한 내부에서 첫째는 김정은으로서는 네. 이번 러시아 청적 방문에서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바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좌절감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 내부에서 지금 당 통전부와 네. 그다음에 외교 라인에 대한 그런 네. 검열 사업이 지금 시작됐고 검열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거 북한에서는 굉장히 지금 삼엄하고 아주 좋지 않은 분위기인 거잖아요.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다음 대외적으로는 결국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외교 라인과 대남 라인이 검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뭐 미국과의 협상이라든가 우리 어허. 한국과의 남북 대화라든가 나올 내부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런 시기에 결국은 군부와 함께 미사일 발사라는 이런 강경 무리수를 둠으로써 네. 일거양득을 하려고 합니다.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강력한 지도자다라는 네.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고 네. 현 시점에서 내부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회에 한국과 미국에게 이런 미사일 발사라는 이런 압력을 가해서 향후 벌어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한 이런 준비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검열 얘기가 나오니까 이 네.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공사님께서 조금 전에 잠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북한 내부가 지금 검열에 들어갔고 특히 외무성 쪽에 들어갔는데 검열이 들어가면 북한에서는 복도를 걸을 때도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걸어야 된다. 예. 그 말이 전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왼쪽으로 예, 왜 걸어요? 일반적으로 공산당, 그러니까 뭐 북한 노동당뿐만 아니라 소련 공산당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네.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때로는 네. 좌파와의 투쟁, 또 때로는 우파와의 투쟁을 이제 벌립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와의 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국으로 보면 좌파를 할 때는 강경파, 네. 그다음에 우파라고 할 때는 온건파. 아, 의미가 조금 다르네요. 조금 좌파, 다르죠. 우파가.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만약 중앙당 검열이 들어왔다라고 네. 할 때는 북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농담이라도 야 이럴 때는 복도를 걸어도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걸어야 한다. 나 강경파다라고 하는 거 아니라 이거죠? 네. 그래야 자기를 일단 네. 부지할 수 있죠. 네. 왜 그러는가 하면 북한이든 공산당에서는 좌파는 쳤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강경파니까. 그렇죠. 우파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투항주의자 아하. 혹은 패배주의자. 협상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파는 치면 다시 돌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열이 됐을 때는 복도를 걸어도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서 걸어야 한다. 이게 한 가지 우스갯소리죠. 예.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좌파, 우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에서는 좌파 그러면 강경파, 예. 우파 그러면 온건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열이 들어가면 나는 강경파라는 걸 티내기 위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그렇죠. 걸어다니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러시아 하노이 회담 실패 그리고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에 대남 라인 그리고 외교 라인이 지금 굉장히 삼엄한 검열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김영철이 있고 예. 또 이 대남 쪽이면은 누구죠? 김성애. 예, 김성애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김창선도 외교 쪽에 지금 사실은 실패했다고 욕을 많이 먹고 있다면서요. 김창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대남 부분을 좀 정립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김영철은 네. 숙청되지는 않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단 통전부 부장을 이제 김정은이가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네. 교체했고 다른 하나는 지금 통전부 내부에서 검열의 초점은
한국 동향에서 적 네. 내부 동향과 속심을 어떻게 판단했기에 네. 최고전임인 김정은 동지한테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안을 내놓았느냐. 이게 대한 이제 문책이 강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 이 태용호의 일곱비밀 2회에 나오셔서 이런 말을 했어요. 김영철이 사실 문책을 당할 걸 무서워서 미리 선수를 쳐서 꾀병으로 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예.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건 맞긴 맞나 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대남 라인을 지금 한번 다 이제 북한에서는 후열해 본다고 합니다. 네. 어디에서 빈틈이 생겼느냐. 아하. 이렇게 이제 후열해 보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최근에 이제 북한이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식량 지원 문제, 네. 식량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뭐 딱 식량 지원을 꼬집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뭐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가지고 생색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족, 동족에 대한 예의는 좀 갖춰달라. 이걸 요구했습니다. 예의를 갖춰달라. 그냥 받아가야 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이것이 뭔가 하면, 식량을 주겠으면 좀 조용히 좀 달라. 우린 지금 내부가 이렇게 검열받고 지금 불수신 상태에서 식량 받으러 누가 나가서 협상하고 이럴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좀 제발 떠들지 말고 주겠으면 빨리 조용히 줘. 이런 이제, 자존심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북한은 가난하고 네.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일수록 결국은 더 당당히 품위 있게 받아간다. 이런 이제 전략이죠. 뭐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예. 가난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더 품위 있게 받아간다. 예, 받아가더라도 약자의 모습은 보여주면 안 된다. 아하. 그래서 북한은 한국에서 식량을 주거나 국제공동체 또 미국에서 식량을 주면 이건 식량 지원이라고 안 하고 네. 북한이 협상을 잘하고 강경 모습을 보여준 전리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또 뭐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뭐 북한 체제를 보장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받아갔기 때문에 저는 꽤 큰 성과를 얻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도 잡음이 굉장히 많아요. 외무성이 이 러시아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 때문에 검열을 받고 있다는데 어떤 문제가 또 지적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김정은은 자기가 바라던 바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외무성 측에다가 네. 이 의전 문제와 관련한 문제를 지금 많이 팔을 내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요? 실례를 들어서 네. 김정은이가 먼저 이제 러시아에 하루 먼저 가서 푸틴을 기다린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김정은과 푸틴이 만날 때 푸틴이 먼저 이제 나타나고 김정은이가 이제 30분 정도 늦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 김정은이가 있던 숙소로가 푸틴과의 면담 장소로부터 2 내지 3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때 굉장히 가깝다고 그랬어요. 예,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이 정상 간의 회담에서는 네. 지어 만나는 시간까지도 호상 사전에 합의하고 그 시간에 나와서 둘이 딱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푸틴이 먼저 와서 기다렸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화 됐습니다. 아니, 김정은이가 뭐 완전히 탁 한번 골탕 먹여서 늦게 오지 않냐니까 이런 걸 김정은이가 들으면 실제는 그거야 아니었는데 우전상 실수인데 그래서 이거 우전을 어떻게 했길래 결국은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이 빌미를 줬느냐. 이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면 이번에 지금 칼 문제가 있습니다. 네.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푸틴하고 이제 칼을 교환했는데 북한이 이거 지난 시기에 외국 정상과 선물을 교환할 때 네. 같은 칼과 칼, 총과 총, 도자기와 도자기 이렇게 교환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래요? 특성을 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칼과 칼을 교환했는데 김정은으로서는 푸틴이 상당히 좋아할 줄 알고 칼을 줬는데 별로 푸틴이 좋아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인상을 얼굴을 미간을 찡그리면서 칼을 열어보는 푸틴 대통령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김정은이가 이거 칼을 정상끼리 교환하는 게 어떻게 돼서 이거 됐느냐 이게 맞는 거냐. 예를 들면 이런 우레에서도 북한의 고유한 민족적인 네. 특색을 살려서 도자기를 준다든가 네. 그림을 준다든가 비단을 준다 이렇게 해야지 왜 이거 칼과 칼이었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됐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연회장 문제입니다. 네. 연회장에서 이제 그때 연회장 이제 화면을 보면 대단히
장소가 좀 큰 이런 데서 이제 넓은 연회홀이었어요. 예. 홀이었는데 네. 그 넓은 홀에 비해서 식사 탁수가 이제 대단히 작았다고 합니다. 식탁 수가. 개수가. 예, 개수가 대단히 작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썰렁한 감이 들고 네. 결국은 이 김정은이가 푸틴하고 만나서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장소도 썰렁하고 그래서 있겠죠. 해서 예. 그래서 김정은이가 요구한 거는 만약 인원이 적으면 식사 장소를 좀 적은 데로 하든가 아니면 북한 측 간부라도 좀 많이 참가시켜서 좀 분위기가 확 좀 끓는 분위기가 되는데 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선적인 문제들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허점이 많았다 이런 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외무성에서 꼬투리 잡혔군요. 검열을 받고 있다. 지금 아니 근데 말하는데. 지금 보면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가 좋았다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문제들이 아닌 것 같은데 결과가 안 좋아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꼬투리를 잡는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네, 이번에 그 김정은이가 푸틴 대통령을 만날 때 기본 네. 언론들에서 이슈가 된 문제는 다 우전 문제입니다. 왜 하루 먼저 갔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또 왜 하루 또 원래보다 앞당겨서 돌아왔느냐. 뭐 김정은이가 좀 뭐 화나서 그런 건 아니냐. 그다음에 뭐 이자처럼 왜 푸틴이 먼저 오고 김정은이가 또 늦게 갔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전 문제가 이제 구설수에 올랐습니까? 이거 김정은도 다 이거 한국 TV와 신문 이거 언론을 다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구설수에 올른 이런 문제를 김정은으로서도 이제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김창선이 집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준비한다고 하지만 바로 옆에서 또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김여정 아닙니까? 네. 그러면 김여정은 혈육인데 김창선이나 김여정 그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원래는 김창선이가 다 주도했습니다. 그렇죠. 주도했는데 그 이후부터 김여정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김창선이는 보조 역할이었고 김여정은 하노이 때부터 주도적으로 김여정이가 다 마지막 정립하고 오케이 하면 시작되는 이런 구도였는데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우전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건대는 앞으로 다시 우전 문제에서는 뭐 김여정이도 개입하겠지만은 다시 김창선이가 우전을 주도하는 이런 방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군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여정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뭘 열심히 챙기고 그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은 좀 보기 힘들겠네요. 뭐 보기 힘들다기보다도 뭐 가끔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우전 문제를 가지고 외무성이 검열 청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김여정도 그걸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 자기가 결국은 잘못한 건데 결국은 외무성이 희생양대서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도 한동안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지금 중국 소식통들에 의하면 오늘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김여정이 지금 허리를 꽤 많이 다쳐서 누워 있다. 와병설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일부 또 소식통에 의하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임신설이 또 있어요. 이제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팩트로 체크할 수는 그렇죠.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김여정 역시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외무성 검열 이 연장선상에 뭔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좌절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시진핑도 푸틴도 지금 믿을 구석이 없어진 게 아니냐. 아니 그동안 그렇게 듬직하게 믿었던 큰형님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좀 의지할 수 있는 큰형님들이 태도가 요즘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바빠. 그러니까 아직 좀 기다려봐.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인 것 같거든요. 지금 시진핑으로서는 이 김정은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 무역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집안 불부터 먼저 이제 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바삐 돌아치는 형님한테 김정은이가 찾아가서 옷자락을 잡고 자기 문제부터 먼저 봐달라고 이제 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에 있고 또 푸틴의 입장으로서도 지금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어써나갈 그런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이제 김정은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김정은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불찰이 생긴 것이 결국은 통전부 라인과 외무성 라인에서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에서도 결국은 회담 완전히 결렬됐고 러시아 방문도 기대 크게 가지고 왔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얻은 게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 언론들 노동신문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면 노동신문에 아주 의미심장한 기사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저기 PD님 잠깐 띄워주실까요? 노동신문 내용을. 자, 보겠습니다. 자, 위대한 당의 영도에 따라 자력으로 부응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자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식솔론이라고 해서 원수님 식솔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자 그 저는 신문인데 앞에 거 다시 볼까요? 4월 20일 신문입니다. 4월 20일 신문에 요 첫 번째 기사가 아니고 요 다음 두 번째 기사에 큰 정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당을 따라 총돌격 앞으로라는 뒤에 장편의 정론이 나와 있는데 이 북한에서는 노동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론이라는 기사입니다. 이거 저만에 잘 나오지 않는 정론이 일단 한번 나오면 모든 당 조직들에서 그 정론을 학습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4월 20일부 정론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현재 북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1956년도 김일성이 외국 방문에 나갔다가 급히 돌아온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1956년 상황. 그러니까 북한 역사에서 김씨 3대 이 세습의 총 역사 통틀어서 70여 년의 역사에서 이렇게 외국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적은 하노이까지 두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김일성이가 56년도에 동유럽에 갔다가 북한 내부에서 연안파와 러시아파가 야 이번 기회에 김일성이가 자리 비웠을 때 한번 갈아엎자 이렇게 준비하는 걸 김일성이가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김일성이가 돌아와서 56년도에 이 연안파와 러시아파를 8월 전원해서 정파 청산을 합니다. 팔을 댑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과 이번에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 이거는 북한에서 대단히 하노이 회담 결렬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가. 결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4월 20일 신문에 이렇게 나가고 그 이후에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열 청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단히 지금 분위기가 저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결국은 5월 11일 신문에 장군님 한식솔론이 또 등장합니다. 이것도 식솔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식솔론이라는 게. 결국은 김정은과 우리 북한 주민들 간부들은 다 한 집안 식구다. 김정은이는 아버지고 우리는 그 밑에 자식과 같다. 이렇게 김정은의 어버이의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한 이런 장편의 이제 기사가 이제 5월 11일 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왜 갑자기 이렇게 김정은의 온화한 이런 어버이 같은 이미지를 갑자기 장편 기사로서 이제 북한에 띄우느냐. 이럴 경우에는 북한 내부 분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고 저조하다.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밖에 나가서 외교에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뭔가 찝찝하고 불안하니까 괜히 내부에다가 대고선 지금 단속하고 괜히 화풀이를 하는 건 아닌가. 이건 뭐 북한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이제 북한이 계획했던 일을 추진하다가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멈춰서서 그 상황을 다시 검열청화에서 점검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문책을 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나 또 이 남북 협상에 나올 수 있는 내부 교통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아까 예전에 저희 톱10에 나오셔서 공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푸틴 대통령은 절대 그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웃 나라를 도와줄 때 정말 끝에 벼랑 끝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갔을 때 손을 잡아주지 그 전에는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처한 북한의 상황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푸틴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을 쳐다보면서 아직까지는 좀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지금 푸틴은 이제 생각했을 거고 물론 김정은이가 이제 푸틴을 만나기 왔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그 무엇인가 김정은한테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식량 지원과 같은 이건 꼭 이제 러시아가 주겠는데 네. 김정은이가 푸틴한 데서 바랬던 거는 네. 일반적인 식량 지원보다도 더 큰 것을 바랬는데 결국은 이제 바라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 공사님 나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려고 준비를 해서 듣는데 딴 얘기를 하느라고 제가 좀 뒤로 미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또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저희는 SLBM, 북극성 3형 정도의 미사일을 한번 또 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또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김정은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오기 전까지 네. 그 무슨 일인가 한 번은 꼭 할 것이래. 그래요? 한두 번은 꼭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미사일 발사겠는지 네. 아니면 일반 포병 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이겠는지 네. 어쨌든 김정은은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압력 도발 수위를 올릴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군사적 시위는 꼭 한두 번 꼭 합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그게 존재감을 알리고 관심은 끌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굉장히 기분 언짢게 만드는 일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큰 판 자체가 지금 다 뒤엎어지는 수도 생길 수 있잖아요.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김정은은 트럼프하고 만나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게라는 걸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협상하는 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그렇죠. 다른 하나는 ICBM을 하지 않겠다라고 네. 약속했기 때문에 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적인 레드라인은 바로 핵실험과 ICBM이기 때문에 이 레드라인만 넘어서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김정은의 강경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일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김정은은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2번 했지만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은 미국 사이에 합의를 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고 명백히 탄도미사일 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리사에서 토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것은 미국이 지금 북한을 향해서 상당한 아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걸 지금 다 보고 어느 정도까지 도발 수위를 올릴 것이냐 이걸 지금 계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량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심정은 대화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2년 전만 해도 실제 코피 터트리기 전략으로 북한을 마치 칠 것처럼 했던 2년 전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대화를 정말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과의 직접적인 대화보다도 현 상황 관리, 김정은이가 이 레드라인만 넘어서지 말고 좀 잠잠히 있기를 바라는 이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의 난제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네. 이란 문제라든가 또 베네수엘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직면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가 지금 요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 김정은이 너 제발 우리 둘이 합의한 핵과 ICBM이라는 레드라인만 넘지 마라. 네. 그러면 나도 오케이. 이런 메시지를 트럼프도 보내고 있고 김정은도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6월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볼튼을 동반해서 올 경우에는 이건 미국의 강경 입장을 그대로 우리 정부에게 전달할 의사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는 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는 명백히 김정은이가 진짜 진정성 있는 또 우리 눈에 띄는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우리는 적극 지지해 주어야 한다. 선장으로서. 그렇죠. 선장의 결심을 지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어떻게 하면 남북 관계를 열고 또 식량도 지원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도 열어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견인하자 이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그것을 열었다고 해서 과연 김정은이가 비핵화로 견인되겠느냐 이런 아주 큰 선에서 이해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방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이 지금 현 입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도 금강산과 개성을 열지 말고 미국의 대북 제재 유지, 지속 전략에 맞추겠다.
라는 뚜렷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장 지위를 인정해주고 북핵 협상에서 미국의 발언권을 높여주는 이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 무언가 또 다른 도발을 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는데도 북한이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혹시 과감하게 중거리 미사일 이상을 또 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김정은이가 올해 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네.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네. 올해 말까지는 중거리까지는 꺼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저 단거리 수준에서 아주 저강도 네. 또 적절히 조절된 그런 네. 이제 군사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이른바 요즘 말하는 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일컫고 있죠. 그러니까 애매한 중간 입장에서 이도 저도 아닌 저강도 도발로 계속 가죠. 존재감을 알고 그래서 있다. 결국 그 메시지는 뭐냐? 빨리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네, 네. 나는 할 수 없이 앞으로 결국은 큰 도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네. 끊임없이 미국에 계속 보내자는데 이제 목적이 있죠. 아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교착에 빠지고 하노이 실패하고 러시아 정상회담에서도 얻어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오고 지금 김정은 옆에서 외교에 대한 전략과 코칭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제 판단한 데는 이영호 외무상이 이제는 김영철은 들어갔고 이영호 외무상이 결국은 이제 가장 근접해서 김정은에게 전략적인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그 이영호 최선희 라인이 이제 적극적인 네. 그런 이제 그 전면에 이제 등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태영호 공사께서는 이 점을 앞부분에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이고 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장의 역할을 과감하게 맡기고 믿어줘야 한다. 그래서 6월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우리 정부의 입장과 입지도 이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순서로 태용호의 1급 비밀 시간을 가져봤는데 네 번째는 또 어떤 좋은 이야기로 좀 분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